당뇨병과 뱃살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오늘 희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걷기 운동, 당뇨에 좋다고들 하죠. 맞습니다. 걷기 운동은 분명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걷기 운동보다 더 효과적인 이것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당뇨병은 물론 뱃살 빼는 데에도 정말 좋거든요. 뭔지 궁금하시죠? 다들 집중해주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것은 여러분의 건강을 획기적으로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당뇨와 뱃살의 최고의 식품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KK 건강입니다. 중년이 되면 왜 살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살만 찌는 걸까요?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신진대사가 활발해서 먹은 음식이 금방 에너지로 쓰였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게다가 나이가 들면 근육량도 점점 줄어들거든요. 근육이 줄어들면 칼로리 소모가 적어져서 비만의 주범이 됩니다. 여기에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는 비만을 가속화시킵니다. 특히 중년 여성분들은 갱년기를 겪으면서 호르몬 변화로 인해 내장 지방이 쌓이기 쉬운데요. 이게 건강에 빨간불이 켜지는 거죠. 스트레스로 인한 과식, 운동 부족 등의 생활 습관 변화로 살이 더 찌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중년 이후의 뱃살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지혈증, 지방간, 고혈압, 당뇨병 같은 무서운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이거든요. 건강검진 결과표에서 이런 질환들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는 분들 많으시죠? 방치하면 평생 약물 복용과 함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당뇨병이 있다면 비만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비만은 제2형 당뇨병의 주요 위험 요인이거든요. 특히 복부 비만, 뱃살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혈당 조절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반면에 체중을 줄이면 인슐린이 잘 작용하게 돼서 혈당 관리가 수월해진답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국내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몸무게가 줄어들면 혈당 평균치를 나타내는 당화 혈색소 수치도 같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체질량 지수가 1만 낮아져도 당화 혈색소가 0.18%나 떨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체중이 5% 이상 감소하면 당화 혈색소가 0.69%나 떨어졌다는 겁니다. 당뇨병 환자에게는 엄청난 변화죠. 혈당 관리가 한층 수월해진다는 뜻이니까요. 이 연구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당뇨병이 있다면 반드시 비만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는 거죠. 몸무게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당뇨 환자가 체중을 꼭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뱃살을 빼는 게 당뇨에 좋다는 것을 아셨을 텐데요. 우리가 보통 살을 뺄 때 뭐부터 하나요? 바로 운동과 식단 조절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식단 조절은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운동이 아니라 식습관입니다. 식사로 인해 혈당이 올라가는 걸 조절하고 체중 감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니까요. 전문가들은 당뇨 관리와 다이어트에 있어 식습관과 운동의 중요도를 80대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식습관의 역할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뭘 먹어야 할지 고민되시죠? 그럼 어떤 음식이 당뇨와 비만 관리에 도움이 될까요? 제가 여러분께 최고의 식품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께 당뇨와 다이어트에 정말 좋은 식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병아리콩인데요.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병아리콩은 크기가 작고 통통한 게 마치 병아리 모양과 닮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귀여운 외모에 숨겨진 놀라운 효능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 다들 아시나요? 우선 병아리콩에는 탄수화물이 풍부한데 이 탄수화물이 다른 곡물과는 좀 다릅니다. 바로 복합 탄수화물이자 혈당을 올리지 않는 저항성 전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주고 에너지를 천천히 내줘서 당뇨 환자분들에게 안성맞춤이죠.
게다가 단백질도 아주 풍부합니다. 병아리콩 100g에는 단백질이 무려 20g, 하루 권장량의 35%가 들어있어요. 덕분에 근육도 만들어주고 포만감도 높여준답니다. 단백질 듬뿍 먹고 싶은데 살은 찌기 싫으신 분들 병아리콩 강력 추천합니다. 식이섬유는 또 얼마나 많은지 100g에는 약 17g, 하루 권장량의 50%나 들어있습니다.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장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 혈당 관리하는 분들, 병아리콩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병아리콩에는 L아르기닌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체지방을 줄이고 식욕을 억제하고 심지어 기초대사량까지 높여줍니다. 그리고 병아리콩에는 아밀로스라는 물질도 있는데요. 이 아밀로스가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속도를 조절해주거든요. 혈당 관리가 쉬워지고 살도 잘 안 찌게 도와주는 거죠. 이 병아리콩, 당뇨와 다이어트에 그야말로 완벽한 조합 아닌가요? 여러분, 이제 병아리콩을 가장 맛있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생으로 먹어도 되는지, 어떻게 조리해야 영양소 파괴가 적은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을 위해 가장 이상적인 병아리콩 섭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생 병아리콩은 먹지 마세요. 병아리콩이 많이 딱딱해서 치아가 다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소화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꼭 물에 불려서 드셔야 합니다.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불리면 적당한데요. 불린 병아리콩은 끓는 물에 15분 정도 삶아주면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병아리콩은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영양학자들은 하루 300g, 종이컵으로 1컵 반 정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300g을 먹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루 3번, 한 번에 100g씩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왕 병아리콩을 드시는 거 궁합이 좋은 식품과 같이 드시면 좋잖아요. 바로 달걀, 브로콜리, 그리고 계피입니다. 달걀의 단백질은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브로콜리에는 항당뇨 효과가 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향신료 계피는 놀랍게도 혈당 강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이 조합은 당뇨와 뱃살에 최고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아리콩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식이섬유가 다량으로 들어있어서 하루 300g 이상 먹으면 소화장애나 복부가스, 복통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일부 사람들에게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병아리콩이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씩 먹어보시면서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로결석이나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병아리콩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병아리콩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이런 질환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중년 이후에 나이살과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아봤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식생활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중년의 건강 적신호를 놓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건강식품, 바로 병아리콩. 이 작은 콩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탄수화물, 단백질, 건강한 지방,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병아리콩 하나로 건강한 식단을 챙길 수 있다니 이런 똑똑한 식품도 또 있을까요? 어떤가요? 병아리콩이 막 먹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저도 열심히 먹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꼭 식단에 병아리콩 추가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KK 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